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아까 사무실의 공동사용까지 개념을 말씀드렸고, 85페이지 보면 사무소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옮기는 건데, 실제 이제 사무소 옮겨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실무적으로 이거 뭐 발생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요건 넘어가고요. 89페이지 가시게 되면 명칭 사용이 나옵니다. 89페이지. 명칭. 명칭이 뭐냐 그러면 명칭은 상호예요, 상호. 그러면 중개업소 상호도 되게 많이 중복되지만 상호도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잘 기억에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손님들 보면 상호가 마음에 들어서 뭐 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상호도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름 같은 거잖아요. 응? 그 이름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좀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이름이 고종팔이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 뭐 권투했을 것 같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 그 함자가 고자, 제자, 선자잖아요. 근데 하여간 평생 하여간 남한테 욕 안 들어먹으려고 그냥 이러면서 사신 거야. 이러면서 그게 나와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남한테 조금이라도 욕 먹으시고 그러면 막 잠을 못 주무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자신을 위한 삶인데 왜 남을 그렇게 너무 의식하는 것도 문제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아까 이제 사무소 명칭에 대한 거, 명칭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또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사무소 명칭을 어떻게 쓸까, 그게 답이 딱 마음에 드는 게 금방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 특히 주무시기 전에. 나는 어떤 사무실을 운영할까?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상호부터 이제 지으셔야 돼. 그 상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어느새 꿈나라로 가 있죠. 네? 그런데 법에서는 명칭 쓰는 거에 대해서 법에서 규제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밑줄 그어볼게요. 부동산 사장님은 사무소 명칭 상호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되겠다,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을 쓸 때 이런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 둘 중에 하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니면 부동산 중개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게 쓰십시오. 그래서 자, 밑에 참고학습 보시면 사무소 명칭을 갖다가 대박 부동산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란 말이 있는데 중개란 말이 빠져 있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운이라는 상호도 되게 많죠. 행운 뭐야. 하여간 맨날 똑같아. 행운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상호를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사무소란 말이 빠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라 법이요, 이게. 세계 부동산 사무소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만 싹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이거 살리려면 중개가 따라 붙어야 되고, 사무실이란 말을 살리려면 앞에가 뭐가 와야 되고, 공인중개사가 와야 되고, 이 뜻이에요. 되게 까칠하게 굴죠? 이렇게 쓰라고. 자, JK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 이러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말이 들어갔긴 한데 중개란 말이 지금 어디에도 없죠? 에? 이 말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컨설팅 이거 쓸 수는 있어. 사무실 쓸 수 있는데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소 명칭과 관련해서 법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게 있다는 거지. 응?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요? JK 부동산 컨설팅 요 사이에
중개사무소 이렇게 들어가면 JK 부동산 컨설팅 중개사무소 실제 이제 상호입니다. 이것도 JK 부동산 컨설팅 중개사무소 이렇게 하면 돼요.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꼭 붙어 있으란 법은 없고 떨어져 있어도 부동산이란 말과 중개란 말이 들어가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관악구에 있는 상호인데 제가 지나가면서 본 상호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JK가 뭔가 되게 궁금해서 그래서 이렇게 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정 씨하고 권 씨가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네. 괜히 궁금해서. 자,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복덕방 할아버지 계시죠?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6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후반까지 생겨난 사람이에요. 정확히는 87년 정도까지 돼요.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허가를 내주거나 등록을 시켜줘 갖고 할 수 있게 했던 사람이에요. 60년대에서 80년대 후반, 거의 90년 가까이. 연세가 그러니까 되게 많겠죠. 이 자격증이 없는 게 특징. 그 바람에 부칙에 나와 있는 요 사장님은 상호를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문자를 쓰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하면 어떻게 쓰라는 얘기예요. 상호를 위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어떻게 써라? 부동산. 중개란 글자가 들어가게 쓰십시오. 누구는? 복덕방 할아버지는. 요거 쓰면 안 되니까. 방법이 원래 두 가지였는데. 예. 그래서 요렇게만 써야 된다. 이렇게. 그 사무소 명칭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 명칭을 위반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무섭지는 않는 거예요. 과태료 이렇게 돼 있죠. 자, 질문. 과태료를 받으면 전과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과태료는 전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건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라. 전과 생기는 게 빨간 줄 가는 게 아니라고. 과태료 많이 받아도 괜찮다고. 일단 형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거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받았다 그러면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결격자가 아니다. 왜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벌금이 아니고 뭐여서? 과태료. 우리 이제 일반인 입장에 봤을 때 벌금을 무나 과태료를 100만 원 무나 똑같이 돈 나가는 거잖아. 근데 법적인 의미에서는 틀려. 벌금 물면 똑같이 100만 원 내도 빨간 줄이 생기는 거고 과태료 물면 빨간 줄이 안 생기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셨는지 제가 질문 드려봐요. 만약에 벌금을 갖다가 50만 원 내실랍니까? 과태료를 2천만 원 내실렵니까? 갈등을 느끼게 일부러 이렇게 했어 지금? 이건 돈 2천 내고 이건 50만 원 내는 거지만 이건 전과가 생기는 길이라고 따라다닌다고. 얘는 안 따라다니지. 그쵸? 그래서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자, 그 다음에요. 또 넘어가 봅니다. 아이고. 간판 실명제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이제 봤을 수도 있는데, 중개사무실 간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판. 이렇게 간판. 거기에 사장님의 실명이 들어가야 돼. 어디에? 간판에. 이걸 간판 실명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간판에 보통 이름, 실명을 적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행운이라고 치면 행운 부동산 중개
조그맣게 사무소. 이렇게. 조그맣게 사무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좀 보셨을 거야. 요게 없어도 돼요. 근데 있으면 좀 자연스럽지.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대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사장님 성함을 적으란 말이야. 요게 간판 실명이에요, 요게. 왜 그런 거예요? 이름을 걸고 하면 좀 잘해요. 응?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공무원들도 보면, 여기 뭐야, 이게 뭐 달고 하는 경우 있잖아. 은행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름을 바로 알 수 있잖아, 직함이나. 응? 그러면 어떻게 해? 상대방이 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좀 잘해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누군지 상대방은 몰라. 그럼 어떻게 해? 불친절하거나 내가 좀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을 이렇게 형식이 내용을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나온다고 생각할 때. 예. 그러니까 막 제대로 옷을 갖추고 그러면 막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제가 하는 행동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무실에서도 이걸 생각을 착안해서 그 직원인데도 막 여기 뭐 명찰을 붙이거나 목걸이 달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잖아.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치단체별로 그걸 요구하는 자치단체도 있어요. 있더라고. 의무적으로. 법에는 의무가 없어. 근데 이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정할 수도 있어. 그건 없는데도 부동산 사장님이 걸고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한테 자기 이름도 노출되고 그러니까 좀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약간 또 본인은 어떻게 해? 좋아할까 싫어할까? 약간 싫어할 수도 있어. 그죠? 아니,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만 좀 부담스러우니까 직원들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안 하는 경우도 많죠. 예? 이게 간판 실명제예요. 근데 요 이름이 요 간판 어디엔가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로 적어라 그런 건 없는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적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핵심은 모든 간판에 이름 적으라가 아니에요. 자, 밑에 가시다 보면 세 가지 간판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간판을 유식한 말로 하면 5개 광고물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지에는 5개 광고물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간판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법조문은 거의 한 80%, 90%는 요걸로 쓰는 것 같아. 그럼에도 법조문에도 현실적으로 요 말도 있어요. 같은 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세 가지 간판에 이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간판. 그 세 가지 간판이 뭐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세 가지 간판이 여기 벽면 이용 간판이 있죠. 여기 벽면 이용 간판이라는 것은 벽에 붙이는 거. 벽에 딱 붙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출 간판은 튀어나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면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튀어나온 간판 있잖아요. 요새 그거 잘 못 달게 하잖아요. 돌출 간판. 예,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옥상 간판. 이거 드물긴 한데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옥상이 뭐 아무것도 없다. 뭐 노는 옥상, 뭐 돈도 많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예요? 한번 이렇게 크게 간판 걸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 딴 옥상에서 딱 담배 피우면서 봤더니 그것밖에 안 보여요. 기억에 남잖아, 사람은 어쨌든 간에 아이가. 근데 뭐 주로 이거죠, 이거. 벽면 이용 간판이죠. 이 세 가지 간판에는 사장님 이름을 넣으시오. 그죠? 이거 빼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살짝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 요 부동산 요 사장님 이름을 간판에 다 적어놨던가요? 어떤가요? 경험상. 길거리 보다가. 거의 대부분 적혀 있어요, 대부분. 안 적힌 경우도 가끔씩 있다, 근데. 안 적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태료다. 단속 심하게 안 합니다, 이거. 그래서 큰 뭐 단속거리는 아닌 것 같아, 보면. 네. 근데 좋고 하는 게 떳떳하겠죠. 자, 그 다음에 위로 쭉 내려가셔서 이번에 볼 것은 광고입니다요. 여러분 부동산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하는 활동이 뭘 것 같아요?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거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서 계약서 써요? 확인 설명서 써요? 그거 잘 안 해. 뭘 많이 해? 광고 많이 올리지. 여기, 아이고. 표시 광고라고 돼 있지만,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 표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까도 어떤 분이 그 에너지빵가 뭐 하나 주시던데, 그거 딱 보면, 그 옆에 싸고 있는 그 비닐에 보면, 함량이 얼마 돼 있고, 뭐가 들어가 있고, 막 있잖아요. 그게 표시예요. 그러면 약간, 표시도 광고의 의미가 좀 있잖아. 솔직히, 이름도 딱 돼 있잖아. 에너지바, 뭐 이렇게, 에너지바인지 모르겠네. 이름이 딱 돼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약간 얘도 광고의 기미가 좀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요건 성분이 뭐고, 어디서 만들었고, 제조일이 언제고, 그것을 소비자한테 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표시라고 그래. 그건 주목적인 광고는 아니죠, 사실은. 그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이죠. 근데 이 광고는 뭐예요? 진짜 광고지. 그래서 요 법에 보면 표시 광고 같이 붙어 다녀, 언제나. 언제나 붙어 다닌다고? 우리는 주로 광고지. 우리가 표시하거나 이럴 일은 잘 없잖아, 사실은. 광고지. 자, 광고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많이 할 것 같아? 사무실에서 주로 하는 활동. 3가지가 있는데. 전화 작업을 해, 전화 작업. 손님들한테 전화한다고. 이 전화 작업은 목적이 뭐야? 매물 확보야, 매물 확보. 전화해가지고 물건 따야지. 물건 확보해야지. 이 활동을 한다고. 두 번째, 광고 올려야지. 이거 확보한 매물을 광고해야지 손님이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올려놓으면 이제 손님들이 이거 볼 거 아니야. 네이버 광고 이런 거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손님들이 또 전화해갖고 뭐라 그래. 물어보고 관심이 좀 있으면 온다고 그러잖아. 볼 수 있냐고 그러잖아. 그럼 가서 이제 보여주죠. 이 3가지를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예요. 전화 광고 보여줘. 전화 광고 보여줘. 전화 광고 보여줘. 이것은 시간 맞춰서 하는 거잖아, 이거. 하는 건데, 이제, 이건 뚜렷한 게 없어. 좀, 예를 들어서, 좀, 잘 못할 사람이 없다고. 물론 여기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광고? 이거 못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그냥 올리면 되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요. 누가 물건을 갖다가 잘 따고 그 손님한테 신뢰를 줘서 그 손님이 여기서 계약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 자격증 따면 사무실에 가만히 있으면 손님이 와가지고 이거 계약할게요. 그래갖고 계약서 쓰고 간단히 돈 그냥 몇백 받고 이런 줄 알고 계셔.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제 심리전도 들어가고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것도 들어가고 여기가 제일 큰 작업이요.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청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전화 돌릴까? 어떤 광고 뭐 할까? 광고는 빠졌나? 이거 보면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일과를. 그래서 너무 일찍 전화하면 안 되니까 9시부터 전화해봐. 나 9시 출근이야. 바로 사모님, 그래서 약간 이제 점심을 향해 갈 때 이제 한 10시 넘어서 한 11시 사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밥 먹을 전까지 막 전화 돌리잖아. 이 작업이 중요해요. 광고 올리는 것은 어떻게 의지가 중요하지. 의지. 돈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계속 꾸준히 광고하고 남 광고한 거 보고 물건 확인하고 이건 의지가 중요하지. 어떤 기술보다는 기술도 약간 들어갈 수 있는데 의지가 중요하고 얘도 기술 들어갈 수 있는데 그죠? 그래도 이 작업보다 여기까지 오면 뭐요? 거의 굉장히 지금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여기 위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 중에서도 이거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와가지고 그 시스템이 다 있잖아. 전화 걸었으면 다 기록이 남아요. 에? 누구한테 전화 걸었다고. 그리고 실제 전화 걸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를 하고 막 그래. 그렇잖아? 근데 직원이 와가지고 하루에 전화를 5통 걸었대. 당장 잘라야 돼요, 이거. 그냥 이미 확보된 매물과 뭐 그거 편한 것만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막 10통, 막 하여간 시간 나는 대로 막 전화해야 돼. 그 중에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많이 싫은 소리 듣겠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싫은 소리 들었지? 처음에는 막 우울해. 남자 같은 경우는 담배도 피우고 막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자격증을 땄나? 근데 많이 듣잖아, 이제. 그러면 그런갑다. 그러면. 욕도 자꾸 먹어야 돼. 그러면 뭐야?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아주 특별히 이상한 욕 아니고서는, 전화 다 끊고 막.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갑다. 너 아니면 사람 없냐. 그러면서 또 돌리고. 이런 멘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 충격받아갖고 나 못 해먹겠다고.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땄다고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저 말만 들어서는 안 돼. 여러분이 실제 한번 욕을 먹어봐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만 들어갖고는 웃을 뿐이지. 웃음만 나올 뿐이지. 근데 그 광고입니다. 근데 광고는 누가 하게 돼 있느냐? 광고는 저쪽이고요. 사장님만 할 수 있어요. 사장님 아닌 사람이 광고 올리면 안 돼. 그죠? 그래서 그 네이버 광고 올라온 거 보면 사장님 얼굴 이렇게 막 사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 그게 이거야. 그러면 오늘은 안 하니, 오늘 또 이제 올릴 수 있겠네. 오늘은 우리 토요일이라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평상시 우리 실장님이 광고 올렸어요? 그럼 그 광고 올렸을 때, 우리 실장님 사진이 나와? 제 사진이 나와? 제 사진, 사장 사진이 나오지. 사진이, 네이버 광고 사진이, 누구만 올릴 수 있으니까. 사장님만. 근데 실제 누가 올려? 실장님 올리지. 실장님이 제 이름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어? 자, 그런데 광고할 때, 사장님은 광고할 때 어떤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광고할 때 명시 의무가 있다고 그래요. 명시 의무. 이게 뭐예요? 명시라는 것은 꼭 광고 전단지, 광고 매체물에다가 꼭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명시. 예. 자, 법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은 시험과 관해서는 꽤 중요합니다. 광고할 때 뭘 명시해야 되느냐? 쭉 보니까 여기 박스에 있어요. 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해야 돼. 대박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런 식으로. 아침 공인중개사무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소가 오픈이 돼야 돼. 거기에 주소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락처. 연락처는 이제 보통 2개 정도를 관청에서 등록을 시켜줘요. 하나가 뭐냐면, 그저 휴대폰 전화하고 사무실 전화번호 이렇게 2개를 등록을 시켜줘요. 그거 연락처를 갖다가 광고할 때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무실 전화 오기도 하고, 등록된 휴대폰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등록번호. 그 관청에 등록했을 때 1년 번호를 이렇게 표시해줘요. 그래서 이제 드물지만, 그리고 간판에 보면 그 등록번호를 이렇게 표시한 경우 드물긴 해. 가끔씩 있어. 등록번호. 요 4개는 필수적으로 오픈이 돼야 돼. 명시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장님의 뭐요? 이름. 자, 요게 명시사항이야. 이렇게. 사장님의 이름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나라 법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 야, 거기 광고, 거기에다가, 보존에 관한, 뭐, 이름이 됐든지, 전화번호가 됐든지, 그거 절대 적으면 안 돼.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 야, 보존은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야. 광고 매체물에. 왜 그럴까? 보존은 올리면 안 된다고 지금 한 거예요. 왜?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자격증은 없는데 부동산 사장님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활동할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강남에 가면 큰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자격증이 있든 없든 책상과 컴퓨터 딱 깔아놓고 직원을 뽑아. 그 직원 중에는 증이 없는 직원이 더 많아. 증도 있는 직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학생 중에 젊은 친구인데 자신을 따가지고 그거 취직했더라고. 그래서 원룸이라든지 뭐 이 오피스텔 이런 거 주로 해. 근데 이거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광고를 자기 비용으로 광고를 해. 자기 돈으로. 그리고 계약이 되지. 그러면 그 사무실에 얼마가를 떼줘. 그리고 나머지를 자기가 먹는 거야. 그럼 그 사무실을 내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분은 진짜 사장님은 일을 안 하잖아. 밑에 직원만 쭉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고 벌면 그 중에 뭐요? 반이나 이걸 자기가 떼가지. 그치. 광고할 때도 본인이 알아서 자기 돈으로 광고해야 돼. 그리고 자기 전화번호 올려갖고. 그럼 이 사람은 일반 소비자, 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 부동산 사장으로 생각해. 그래서 계약이 되다 보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일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잖아. 보존 이름으로 광고도 하고 전화번호도 올려버리니까.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그죠? 그거 막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그렇게 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민원 넣은 사람이 누구겠어? 정말 어렵게 자격증을 따서 그 자격증 걸고 사무실 내갖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보다 저놈이 증도 없는 놈이 한 달에 막 수십 건씩 해갖고 벤츠를 끌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배가 아프잖아. 자격증도 없는 놈이. 그래서 민원을 그렇게 많이 넣고 안 되니까 협회에다가 민원을 넣고 협회를 움직여갖고 이 조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에 대한 것은 일체 이름이든 전화번호든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이름이나 성함이나 전화번호 밑에 보존의 이름과 전화번호 적어서 둘을 같이 올려서 광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간 콧배기도 보이면 안 돼. 보존. 그러면 소공이 있잖아. 소공.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 그 사람은 광고 그 매체물에 거기에 사장님 이름과 전화번호 그 다음에 소공의 이름과 전화번호에서 같이 올려서 광고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 지금.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소공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달랑 올려가지고 광고를 하면 걸려. 누가 같이 올라가야 돼? 사장님 개공.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소공 증이 있으니까 사장 밑에 일하는 사람이니까 실제 전화 받고 또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화번호 노출도 되고 이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올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보존은 일체 뭐야?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인터넷 네이버 광고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인터넷 표시 광고 여기 돼 있잖아요. 이거 할 때 명시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꼭 집어넣을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명시사항은 법에 따르면 엄청 많아. 인터넷 표시 광고다 그럼 네이버 광고가 대표적인 네이버 광고. 네? 저희도 네이버 광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사무실 하나 조그만 사무실 운영할 때 이 광고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저것 생각했을 때는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비용은 들어갈 거예요. 광고비가 그 전체 들어간 비용에서 뭐 여러 개 다 합쳤을 때 그거 뭐야 저기 월세 나가는 것도 다 합쳤을 때 비용 중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있잖아. 그게 뭐예요?
월세 나가는 게 있잖아. 임대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직원 한 명 쓰거든. 그러면 그 인건비 나가는 게 있죠, 또. 거의 고정비용이잖아, 고정비용. 혼자 하면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뭐 비용이 들어가고. 이거 뭐 잡비 막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밥값도 무시 못해, 이게. 매일 먹잖아, 점심 때. 그 다음 광고비. 이렇게 되면 비용으로 처리돼서 이렇게 나갈 만한 비용은 조그만 이렇게 사무실 운영한다고 해도 4,500원 그냥이야. 근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400, 500이 적은 거라고. 이 정도 비용 나가잖아, 조그만 사무실. 보통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거 충당하려면 몇 건을 써야 되는 거야, 이게. 100만 원짜리를 쓴다. 100만, 120, 130 이거 쓴다 그러면 4-5건 써야 되지. 그죠? 한 200만 원 정도 때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건 아파트 그 평수에 따라 틀리겠죠. 금액에 따라. 그거에다 200만 원대 나오는 복비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한 2-3건을 해야지 이거 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라고 보고, 이거 좀 적은 거니까, 이 정도라고 보고, 한 2건에서 3건. 한 3건 정도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똔똔이. 그러니까, 그냥 유지하는 정도이지. 버는 건 없고. 근데, 단위가 커가면, 중개보수가 300 이상, 500,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런 것은 뭐예요? 거의 한 건만 해도, 운영비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런 것을 한 서너 건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한 3건 한다고 칩시다. 3, 4, 12.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가져갈 게 생기네? 예. 이런 건수로 3건, 4건. 300에서 500 사이가. 그 정도 만족하시나요? 1200, 500. 순수하게 나이 떨어진 게 한 500, 700. 만족 못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구조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무실 오픈하기 전에 사무실 자꾸 다녀야 돼. 그래서 경비를 얼마 나가고 뭐 건수는 얼마나 올리고 이거 자꾸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게 감이 잡혔을 때, 한 달에 몇 건 정도 올라온다는 거 딱 감이 잡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근데 일반적인 사무실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싼 데도 있고 비싸면 이게 가격이 이제 이 들어간 비용이 직원이 한 명이 아니고 2명이고 광고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2배 가까이 뛸 수 있어요. 500이 아니고 한 1000 가까이 갈 수 있어. 그러면 매출이 더 많아야 되겠죠?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이 인터넷 네이버 광고할 때 광고비가 그러니까 뭐 아무리 못 나가도 한 100만 원 나갈까요? 아무리 못 나가도 좀 하면 어떻게 200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광고비. 근데 광고를 또 비용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직원이 와가지고 광고를 너무 또 게을리하거나 안 하거나 교체도 좀 해주고 그랬는데 교체도 안 하거나 그래버리면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장하고 밑에 있는 직원하고는 마인드가 틀려요. 밑에 직원은 이번 달 월급 얼마 나오나 그거 계산하고 지금 몇 건에서 광고를 몇 건 해가지고 계약을 몇 건 더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왜 언제든지 일어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 벌써. 그래서 한 사무실 우리 최근에 관두신 그 실장님 같은 경우 1년 좀 넘게 일하셨어.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어렵다. 중간에 몇 번 나가려는 거 그냥 말려갖고 그냥 겨우겨우 1년 넘겨진 거야.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격증을 따서 이제 어제 자격증 따신 분들 있잖아.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어디 사무실에 취직을 할까. 젊은 친구들은 이제 취직할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의 평생 직장을 고른다는 심정으로 바라보더라고. 자기의 평생 직장. 그래서 좋은 데를 찾고 고르려고 그래. 좋은 데 고르려고 하는 건 인지상정이요. 평생 직장 아니에요. 6개월 다니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처음부터 여기는 이래서 한다고 저기는 저래서 저기는 이래서 한다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어제는 제가 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참아 못했어. 그래서 무조건 월급을 안 준다는 거야. 가서 월급 주게 만들라고. 가서 월급 안 준다고 그랬을 때, 월급도 안 줘. 내가 거기 가서 왜 일을 해. 이렇게. 그런 자세 갖고는 안 돼. 가가지고 누가 돈도 안 받고 일을 가르쳐 줘? 일할 수 있는 기회나 주냐고. 아니야. 가서 자기가 일을 배운다는 심정으로 한 달, 두 달 일을 해. 근데 일을 잘하잖아. 그러면 그 사장님이 있으라고 그래. 월급도 준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예. 그러니까 내가 월급 이거 받으려고 내가 이거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앞으로 사무실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만약에 건수를 많이 올리고 일을 잘하잖아. 막 있으라고 하고 월급도 올려준다고 해도 그때 이제 박차고 나오시면 돼. 그럼 자기 사무실 운영하면서 돈 많이 벌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도 일을 잘 못해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나가려면 나가고 뭐 이렇게 되면 자기 사무실 차리면 잘 될 것 같아? 자기 돈 다 까먹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받아도 좋다는 생각으로 가서 자기가 일을 배우고 그 실제 일을 우리 아는 사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가서 일을 배우려고 했는데 아무도 취직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사무실을 저 구석지에서 월세 얼마 안 낸 거 얻어갖고 1년 동안 공부를 했어. 공부했다는 게 뭐냐면 일을 배운 거야. 자기 스스로 배운 거야. 취직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경험을 1년 동안 쌓은 뒤에 본격적으로 일반적인 사무실에 딱 그 사무실 오픈해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야. 잘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요새 변호사도 그렇게 수입이 안 되는데 자기 영업력이야, 영업력. 아이고, 지금 딴소리 했어요 또. 자, 여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인터넷 네이버 광고할 때는 매물에 대한, 매물은 진짜 매매 매물이든 임대 매물이든 다 매물이라고 불러요. 현실적으로 몇 자가 들어갔어서 매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임대 매물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물에 대한 정보를 싹 적어요. 아까 위에 요거 뭐예요, 요거 물건에 대한 게 아니잖아. 하나는 뭐고요? 사장님이고, 요거 뭐요? 사무실에 대한 정보예요. 근데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네이버 광고할 때는 뭐요? 매물에 대한 정보도 반드시 광고에 올리라고 그러죠? 그 매물의 주소,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 그래서 광고 올릴 때 보면, 그 입력할 때 보면 다 이런 거 메꾸게 돼 있으니까.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6번에 보면 여기 중에 6번 좀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시했죠? 이거 여러분들 똑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 매물 이렇게. 특히 여기 보면 끝에 보시면 건물의 방향, 방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 수, 관리비 이렇게. 끝에 3개 형광펜 칠하셔도 괜찮아. 중요해. 관리비가 15만 원 나온다고 그랬어.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거의 28만 원 나와. 쓰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갖고 광고하고 틀리네. 많아 분쟁이. 아니 15만 원 나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3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엉터리 광고 아니야? 막 약간 좀 욕을 들어먹지. 이게 사실 계절에 따라서 쓰는 거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는 건잖아 이게 이제 사실은. 근데 그것을 소비자,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안 되지 잘. 예상이 깨졌으니까. 15만 원 했는데 관리비가 10만 원 나와요.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좋은 데를 구해주셔가지고 사장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 내가 복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렇게 되면 중개사무실 와서 따져. 이게 엉터리 광고 아니냐고. 민원 넣겠다고 야단이요. 분쟁 많아 이거. 그래서 법을 또 만들었잖아 이것 때문에. 그래서 뭐 고시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개사 사장님 대상으로 해서 1년에 그 연수교육이라는 게 있어. 연수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해갖고 이제 서울 시내 구청 단위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중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광고예요, 광고. 광고 위법사항들. 그 위법사항 주의하라고 하는 거. 그거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중에 이거 나와요, 이거. 그래서 법에서 이제 관리비를 이런 기준으로 하십시오. 딱딱 정해졌어. 하도 얘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요 광고까지 오늘 합니다. 그 광고 중에 여러분들 아까 위에 것들은 실무적으로 별로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돼.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건 요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게 여기 박스 이렇게 있죠. 3개가 있죠.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밑줄 그어야 돼요.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밑줄 그었죠? 옆에다 쓰십니다. 허위 매물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요. 여기서부터 이해하셔야 돼. 좋은 물건은 뭐가 좋은 물건이에요? 좋은 물건. 부동산에서 좋은 물건 있어요, 이거. 좋은 물건은 뭐가 기준이에요? 싼 거예요, 싼 거. 싼 거. 다른 것들이 보통 한 13억 이 정도 되는데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12억에 나왔다 그러면 1억 정도 싸잖아. 응? 이런 물건 시세가 13억인데 자기가 이민 가고 뭐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처분하고 싶다고 12억에 팔아달라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걸 손님이 와서 우리 사무실에 딱 내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광고를 올려야 되겠죠? 아니 누가 13억이 보통 일반적인 시세인데 12억에 내놨어. 이민 간다고 우리 사무실 와서 내놨다고 지금. 그럼 빨리 광고를 올려야 되겠죠? 무슨 올리면 안 되지. 이걸 왜 광고를 해? 내 혼자 먹어야지. 이런 광고 안 하는 거예요. 응? 광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다 알아. 혹시 이걸 광고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 계약이요. 이걸 물건 찾아본 사람들 있거든. 이사 가려고, 집 살라고. 그랬다 이걸 봤잖아. 혹시 올려놓은 걸? 전화통이 금방 불나요. 그래서 바로 돈 들어간다고. 사장님, 돈 들어가 지금 빨리 계좌 불러. 바로 그날 계약이 돼요. 그게 싼 게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 중개보수는 어떻게 받아? 그쪽 손님 붙인 쪽. 우리 물건지니까 손님 붙인 쪽 우리는 물건지 여기 이민 간다는 사람한테 받잖아. 저쪽에도 받고. 근데 이제 그걸 갖다서 이렇게 책상 속에 딱 넣어놓고 우리만 딱 알고 있고 전화를 걸지. 우리가 전화를 걸어. 이 물건 비슷하게 관심을 보였던 사람. 응? 전화를 걸어갖고 괜찮은 게 있어요. 좋은 물건 나왔습니다. 빨리 나오시죠. 이렇게. 그 사람 어떻게 해? 바로 나오지. 그러면 우리는 양타로 먹는 거야. 그 광고하는 건 바보짓이지. 이런 물건들이 가끔씩 보면 부동산 사무실에 딱 이렇게 묵혀 있는 게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사무실 가서 물건 찾을 때 그런 물건들을 딱 찾아내면 좋은 거야. 사장님, 혹시 뭐 좋은 거 없어?
누구한테 그 좋은 걸 싹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렇게 하겠어.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잖아. 아니더라도 진짜 할 의사가 있거나. 응.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지. 우리는 양털어 먹고. 그래서 계약이,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아이고, 나 그냥 한쪽만 먹어도 한 칸 해야 되겠다. 너무 굶어갖고. 그래서 올렸어. 12억 개. 불티 나서 이제 계약이 됐잖아. 그러면 이 매물을 삭제해야지. 바로 계약이 되면 내려야 된다고. 안 내리고 떡 놔둬.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찾는 전화가 올 거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 아이고 좀 늦으셨네. 근데 그거 말고도 좋은 거 있어. 12억 5천짜리 있어. 뭐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삭제 않고 가만히 두면 그러고 싶지 사실은. 계약이 됐어도. 근데 여기 걸려. 그럼 과태료 받아. 500만 원 이하의 뭐요? 과태료예요. 아까보다 세지. 예. 대표는 게 이거야. 엄청나요 사례가. 그거 이제 다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시험도 그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험은 박스에 있는 요 그대로 나와 이렇게. 근데 허위 메모리라고 나오진 않아. 이렇게 나오지. 아시겠죠? 예. 나중에는 다 공부합니다만은 요거 하나. 밑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얘기. 나중에 이거 아셔야 되지만 지금 필요 없고. 이렇게. 자, 넘어가요. 인터넷 표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다 됐는데 모니터링이 뭐예요? 위법사항이 있나 감시하는 거예요. 단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광고된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데 우리가 광고할 때 저희 같은 경우 네이버 광고를 하지만 광고 대행업체 같은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동산 뱅크야. 뱅크에 올려놓으면 뱅크를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 그 왜 그렇게 구조가 됐는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에 바로 올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고 부동산 뱅크에다가 올려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야. 그럼 우리가 광고한 내용은 다 기록에 남아. 그러면 나라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대박 부동산이 광고를 엉터리 했다는 민원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대박 부동산이 6개월 동안 광고 올린 거 자료 주라고 그래.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야. 저기 부동산 뱅크한테 달라고 그래. 그럼 부동산 뱅크는 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 다 봐. 위법사항이 있는지. 그게 뭐예요? 모니터링이야. 그러니까 지금 지나갔다고 끝난 문제가 아니야. 다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게 모니터링이야. 그걸 법적으로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밑줄 그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무 밑줄을 안 긋는데 지금. 요거 밑줄 그어야 돼. 누가 할 수 있다? 형광펜실해도 괜찮아.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가 직접 할 리가 없잖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그런 것까지 하고 있을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떻게 해? 맡기죠.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업무위탁이라는 표현이 나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해만 하시고 끝이요. 국장이 직접 안 하고 국장이 하여간 어떤 기관에다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걸 맡아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모니터링 하는 데가 한 2군데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한국 인터넷 광고재단인가 뭐 이거 하고 한 2군데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요 중에 들어가겠죠? 해서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희 사무실에 있는 구청에다가 내려보내죠. 증거자료랑. 이거 광고 잘못했네? 허위매물 광고했어 얘네들. 그쵸? 내려보내요. 그럼 구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걸리셨네요 하면서 이런 상황으로 과태료 나간다고 하면서 이제 전화하고 통지서가 나가.
사전 통지서가 우리 사무실로 와. 그 증거사진까지 딱 해가지고 와. 근데 걸린 거야. 과태료 우리가 내야 돼. 그거에서 과태료 물리려고 하는 것이, 나라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 저 위에. 모니터링이에요, 모니터링. 맡겨서 하죠? 모니터링의 종류는 중요한 건 사실인데, 이번에는 넘어갑니다. 나중에는 많이 공부하실 내용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광고 관련해서 감시하는 것까지 진도 나갔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또 이어서, 다음 주는 어디부터 할 거냐면 여러분, 97페이지 보시면 간판 철거 이런 거 있죠. 거기서부터 다음 주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